오늘은 10월 7일이죠. 네, 10월 7일이고,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우리 지난주에도 방송이 없었죠? 지난주에 방송이 없었고, 어, 지난달에 보고 안 봤네. 그죠? 지난달에 보고 안 봤어. 오, 이렇게 오랜만에. 네. 자, 시작할게요. 바라기님. 바라기님은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 0.7. 어떤 계좌를 가지면은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해. 네. 종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마이너스가 나올까?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나오려면은, 진짜로 한 500개 안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락한 종목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자꾸 옮겨 타는 건가? 네, 하락하는 종목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밤하늘의 빛과 강님, 상상 이상으로님, 흐름이님, 해피정님, 0002님, 데이제비제이님, 김수희님, 소희님, 로사님, MH님, 즐거운 인생님, 시베리안 허세님, 모중님, 재훈데디님, 윤영숙님, 원태호님, 긍정의 힘님, 어서오세요. 이희수님, 안동부자님, 치몬스님, 응뽕이님, 골드만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미소돔님, 상위 10%님, 데이지님, 지금은님, 김진기님, 주식부자 희와달님, 빨강망토님, 염소양님, 찌리구리님, 향이아빠님, 얼음골님, 덩크슛님, 군산 최부자님, 어서오세요. 단풍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양영숙님, 정주행님, 가치나님, 어서오세요. 파랑새님, 끝내주는 인생님, 그리고 도채호님 어서오시고요. 네. 강지혜지혜님, 어서오세요. 네. 베제트님, 크게 더 크게님, 신정식님 어서오시고요. 미루님, 오늘도 행복님, 방탈출님, 오신고소리님 어서오세요. 정주영님, 마이너스 1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나면은, 네, 가정방문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장이 좋았죠. 종목도 좋았죠. 계좌가 마이너스 났다? 그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마이너스 나면 안 됩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은 마이너스 나면 안 되는 날입니다. 뭐 마이너스 난 종목에만 몰빵을 쳤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죠? 티모스님 마이너스면 내가 미국 갑니다. 네. 어디요? 어디? 주소 찍어요. 내비 찍고 갑니다. 네. 이경태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10, 염소영님 가정 방문해요. 네. 가정 방문 해야 된다니까. 부모님 다 모셔와요, 빨리. 네. 부모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플러스예요. 네. 오늘은 마이너스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하이닉스 아닙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6%가 올랐단 말이죠. 18만 4,900원. 그냥 18만 5천 원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가 올랐어. 왜 올랐어요? 오늘 방송 제목이 그겁니다. 왜 올랐어요, 이거? 하이닉스 왜 올랐죠? 다행히 플러스예요. 주도 다 찍어, 내비게이션. 네. 미국까지 근데 이 차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네. 1.3% 올라버렸어요. 네. 왜 그밖에 안 올랐지? 네. 주가는 어쨌든 올라야 됩니다. 네. 오늘 올라야 되고, 오늘은 한 2% 정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까지 안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 자꾸 추매하지 마시고 제발 좀요. 네. 매수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매수 포인트는 네, 우리가 뭐 물론 비중이 적으면 아무 때나 사도 돼요. 네.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어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내가 비중이 많아 그러면은요. 아무 때나 사면 안 됩니다. 네.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위에서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천천히 사셔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해 사람들 지금 보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왜들 그렇게 급하지? 네. 아니 왜 밑에서는 안 사고 위에 올라가니까 또 매수를 막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삼성 하이닉스 지금 보니까
급해, 급해. 네.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비중 적으신 분들은 네, 쪼끔씩 사시면 돼요. 네, 쪼끔씩 사시면 되고 네,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가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응?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 올랐습니까,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뭐에 몰빵한 기업이에요? 반도체에 몰빵했잖아. 한희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한희규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지각했습니다. 네, 지각한 건 원래 5만 원인데 누가 만 원을 바꿨어? 네. 지각하시면 빨리 자진 납세하세요. 자, 이제부터 지각하면 벌금. 네, 그거 좋다. 괜찮네. 이렇게 선례를 여는 거예요. 네. 자, 하이닉스는 뭐에 몰빵했다고? 반도체, 반도체요. 반도체 몰빵한 거야. 반도체 몰빵한 기업인데 오늘 6%나 올랐다. 이게 뭡니까? 네? 반도체 겨울은 오는 거예요? 겨울. 반도체 끝난 거예요? 아니지. 반도체가 끝났다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삼성전자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놈들도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실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 뭐 7조짜리도 있고 막 이 지랄들이 나오던데 삼성전자 그 DS 그 반도체 부분에서만 최소 5조에서 6조 원 넘는 영업이익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요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있죠? 휴대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죠. 네. 이번에 상반기에 뉴스 보셨어요?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AMD에게 팔아먹은 HBM만 4조 원입니다. 네? 상반기에만 팔아먹은 게요. 4조 원이라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안 판다고 해야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다른 쪽에도 팔고 있어.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HBM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38%예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마이크론보다도 높아. 물론 하이닉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만, 네. 38%예요. 근데 여기서 HBM이 엔비디아 쪽에 터지면 확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런 HBM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지금 보면은 12단짜리를 하이닉스가 먼저 납품했잖아요. 양산하고 있죠. 4분기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적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도 괜찮다, 4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왜? 삼성전자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것이 엔비디아가 먼저 하이닉스를 통과시킬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먼저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긴 한데 HBM이 현장 테스트를 통과했다. 양산을 대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직 이슈화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삼성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이거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AI 쪽에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젠슨 황이 이야기했겠지만 젠슨 황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뭐라고 얘기합니다. 수요 미쳤다. 블랙엘 수요 미쳤다. AI 쪽에서 계속 미쳤다. 지금 그리고 뭐 기타 이 빅테크 기업, 네, 그 대기업에서도 젠슨 황하고 저녁 한번 먹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물건 좀 제발 주십시오. 물건 좀 제발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젠슨왕이랑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돈을 싸 짊어지고 왔으니까 너희들 물건 좀 제발 좀 우리한테 팔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딜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는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젠슨항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들고 와가지고 물건은 제발 주십시오. 근데 물건을 못 만들잖아. 왜? HBM이 없어. 하이닉스 HBM이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머리를 계속 굴려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대안은 어디예요? 하이닉스 2024년, 2025년 물건 다 품절입니다. 내년도 거까지 품절이에요. 없어. 마이크론 2024년, 2025년 물건이 품절입니다. 삼성은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요. 가격 지금 충분히 비쌉니다. 네. 삼성은 남아돈다고. 거기다가 삼성은 많이 만들 수도 있대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야, 우리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고품격의 HBM 12단짜리를 내가 너희한테 샘플을 줄 테니까 이거 좀 통과시켜 갖고 우리가 좀 납품 좀 하자. 엔비디아가 보기에는 아주 군침 땡기거든. 왜냐면 가장 처음으로 온 거잖아.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어. 곧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를 제끼고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다. 사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왜냐면 하이닉스는 중간 단일 역할을 하고 있지만 TSMC랑 연결됩니다. 삼성은 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TSMC는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고 하이닉스는 TSMC가 없으면 안 되죠. 요 둘이 합쳐져 가지고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삼성이 엔비디아를 깐 적이 있죠. 네. 아, 니들하고는 안 할래? HBM 그게 뭔데? 이딴 식으로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된 서리를 맡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삼성전자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물량이 없어. 더 이상 뭐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론까지 끌어당겼는데 마이크론도 물량이 없어요. 얘들 둘 다 뭐예요? 삼성이 반도체를 키울 때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들 때 얘네들은 투자를 못 했다고. 돈이 없어서. 삼성전자는 뭐 작년도에는 흑자였지만 하이닉스는 적자였어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적자였죠. 네. 적자였다고. 적자니까 뭔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막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제서야 공장 짓고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땐 몰랐겠죠? 네. 그때는 몰랐겠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겠지. 사실 AI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AI 칩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챗 GPT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커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무도 못했죠. 그리고 거기에 고성능 HBM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상상을 못했겠지.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잡는 건데 삼성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뭐 파운드리 키운다고 했죠. 지금도 파운드리. 왜냐면 하이닉스는 알고 자시고 할 게 아니야. 왜냐면 얘들은 반도체의 진심이잖아요. 반도체만 있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잡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게 된 거고, 어,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우리 파운드리 쪽 키울 건데, 또는 가전 휴대폰 잘 되는데, 아, 니네 그 불확실한 HBM,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된소리 맞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지금 그 HBM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1A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1B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1C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다 1A를 사용합니다. 근데 1B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성이 건너뛰고 1C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C가 아니라 1D든 뭐 A, B, C, D, E, F, G 뭐 Z가 나오든지 간에 하이닉스를 넘기 어려워요. 왜? 테스트를 통과 안 시켜줄 거니까. 왠지 말씀드렸죠? TSMC, 하이닉스 깨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물량을 받아먹는 정도밖에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상 최대 실적 이미 달성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노리고 반도체 겨울입니다라고 얘기 때리면서 그냥 대량 매도를 치고 난리를 쳤지만 바로 올라가 버리죠? 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매우 강하게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4분기, 내년도. 일단 내년도까지 물량이 없어. 내년도까지 팔아먹을 물량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하는 족족 그냥 다 팔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일단 내년도까지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2026년입니다. 2026년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2025년도 하반기부터 매도를 준비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적은 2026년도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으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요. 삼성전자 뭐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뭐 말들 많은데 사실 실적이 좋고 안 좋고가 지금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안 좋으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에서만 무려 실적이 5조에서 6조 원이다. 자, 근데 7조 원 리포트 낸 애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 원 나올 거다 얘기하는데 반도체에서만 최소 5조 원 나온다. 그럼 다른 데서 뭐 2조도 못 볼까 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리포트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리포트를 쓰고 있어요. 그냥 막 쓰는 대로 막 짓거리는 대로 막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AI 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AMD 쪽에서 상반기에만 어떻게 했다고? 상반기에만 4조 원을 팔았어요. HBM을. 자, 근데 AMD만 팔았을까? 다른 데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만 안 팔고 있는 거지 다른 데도 팔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납품하는 게 있죠. 옛날 거 HBM3나 뭐 이런 거 옛날 네. 새 신품 말고 신품 말고요. 그런 것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디램 쪽에서도 뭐 하이닉스가 열심히 뭐 땡겨가지고 삼성전자 앞지를 것이다. 이제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HBM만으로 승부하기에는 약간 적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하이닉스의 캐파는 습니다. 한계점이에요. 지금 공장을 막 늘리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려면 적어도 2에서 3년 걸립니다. 네. 2, 3년 걸립니다. 중국 쪽에는 못 팔게 한다면서요. 근데 그 뭐 옛날 그 저거 성능 딸리는 것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아무튼 뭐 네. 그것 때문에 또 악재가 있었어요. 중국 쪽이랑 거래 못하게 한다는 미국이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최신품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투자를 올해부터인가 했죠. 그래가지고 2, 3년 후에 공장 준공되고 캐파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HBM에 대한 부분들은 늦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확대나 이런 것들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HBM4라는 거부터는 말씀드렸죠. HBM이 지금은 이렇게 GPU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프로세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다이 위에다가 요 다이 위에다가 HBM을 얹어가지고 바로 직선으로다가 그냥 보드로 쏴버린다. 그래서 통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용량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 다이를 하이닉스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HBM4는 무조건 TSMC와 하이닉스의 합작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삼성은 이걸 만들어 자체적으로.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삼성이 어디랑 손잡았지? TSMC랑. TSMC하고 지금 합작해서 만드는 게 있죠. 네. 왜 삼성전자가 왜 TSMC랑 합작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우리 다이를 쓰는 게 아니라 HBM을 갖다 넣긴 넣었는데 TSMC의 다이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얘가 누구냐? 말 안 했지만 엔비디아라는 게 뻔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엔비디아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TSMC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고 있으면 얘네들이 뭐 반도체 겨울 뭐 끝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듣고서 마음이 흔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이닉스 왜 올라간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망할 거라서. 반도체가 망할 거라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나빠서 된 건가요? 반도체 겨울이 왔기 때문인가요? 그럴 리 없잖아요. 모건 스탠리 애들은 열심히 또 하이닉스 신나게 사고 있대. 얘네들은 그렇게 대량으로 팔아놓고 왜 신나게 사는 걸까요? 여기 외국 놈들 보면 모건 스탠리 매수 있었던 거 있죠? 네. 아침에 매수 들어왔잖아요. 신나게 사고 있어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사고 있는 걸까? 아니 지들이 그렇게 한다면서. 리포트 내놓고서 뭘 했어요? 리포트 내놓고 대량 매도 해놓고 리포트 내놓고 떨어질 때 더 팔고 하다가 왜 지금도 막 사기 시작하는 걸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148,000원에 여러분들 그때 시황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문자 보내고 매수 다 했지만 네 여러분들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샀으면 20% 넘게 수익이잖아요 지금. 네 하이닉스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항상 올라갈 때. 근데 올라갈 때는 요즘엔 잘 안 사더라.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안 사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 그것도 문제야. 예? 그것도 문제예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산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떨어진다며 사세요. 지금 하이닉스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가 많습니다. 그죠? 외국인 매도가 많아요. 오늘도 5천억 가까이 나왔죠. 5천억 넘게 나왔나요? 네, 5천억 나왔어요.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56%까지 올렸다가 지금 53%로 줄였어요. 지분이 53%, 그러니까 3%가 줄어든 거야. 실제로. 시총이 얼마가 날라갔어요? 요 기간 동안에 120조. 네. 120조 날라갔습니다. 굿바이. 그래서 삼자는 계속 떨어져요. 아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반도체 겨울은 삼성에게만 오는 거야? 반도체 겨울은 삼전한테만 오는 겁니까? 휴대폰 장사 잘했잖아요. 네, 지금 아이폰 16이 약간 개판을 쳐가지고요. 오히려 삼성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삼성전자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에게만 겨울이야? 삼성만 반도체가 이상해? HBM 그거 없으면 삼성 망해? 그리고 HBM 못 팔아요? 아니잖아. 이 38%의 시장 점유율은 도대체 이거는 실적이 아니고 그럼 뭐냐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근데 이유가 없어. 일단 반도체 겨울이 아니고 뻥카라는 건 다 알았잖아. 그죠? 반도체 겨울이니 지랄이니 이런 일단 이상한 리포트 다 뻥카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내일 실적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실적이 진짜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나올까요? 10조? 11조? 12조? 13조? 13조 나와버리면은 그냥 세상 다 뒤집어지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외국의 증거사들 진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11조에서 12조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그렇습니다. 11에서 12조 나올 것 같아요. 13조보다는 이거는 사실 얘네들이 너무 설레발 많이 친 건 좀 있어요. 설레발 친 건 있는데 11에서 12조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반도체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수출입 동향을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7, 8, 9. 목? 7, 8, 9. 7, 8, 9요. 수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9월 달에는 심지어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반도체 수출이요. 환율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환율은 어땠어요? 환율 오늘 1,340원. 어제는 1,350원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뭐 환율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380원이나 1,350원이나 그게 큰 차이 나지 않고요. 네.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요 상황. 뭐 환율이 좀 내려갔어? 그래서 실적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 6 지금 4, 5, 6이죠? 4월 달, 5월 달, 6월 달 여기인데 요때 환율하고 요때 환율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네. 그때가 더 높긴 높았어. 근데 더 많이 팔았잖아. 예? 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될 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2분기 때와 비슷한 실적이다라고 한다면 기본 10조는 넘어갑니다. 최소.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가봐야지 하는 거죠. 네. 가봐야지 하는 거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전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 외국 놈들이 그렇게 열심히 팔아제낀 이유,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치는 이유, 뻥카인데도 계속해서 증권사가 남발하는 이유. 이건 뭐 시장 떨구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거밖에는 지금 해답이 나오지 않아. 뭐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뭐 위기다, 뭐 어쩐다 얘기 나오는데 위기는 개코꾸녕이지. 그잖아요. 삼성이 위기입니까? 삼성이 위기야? 아니 실적이 분기 실적 10조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까? 없잖아. 분기 실적 10조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지. 어디 있어요? 없다고. 작년 같은 때야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로 들어간 거지. 파운드리 쪽이 안 좋아요. 네. 거기서 수조 원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재용이 뭐라고 했느냐? 파운드리 분사 안 합니다. 사업 더 키우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 왜 그랬을까요? 파운드리를 왜 그렇게 적자가 계속 나오는데 왜 키우고 싶다고 했을까요? 지금 파운드리는 TSMC가 세계 1등이죠. 2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이 망해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은 계속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왜요? 지금 카메라가 좀 애매한가? 원래 볼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HBM 때문이에요. 네? HBM. HBM3까지는 없지만 HBM4부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이가 필요하다니까요. 다이. 다이. 받침대가 필요하다고. HBM을 얹을 수 있는 이 받침대 다이가 필요하다고. 이거를 삼성이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얘네가 이 선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TSMC도 만들겠지만 이쪽 물량이 아니라 지금 AI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자를 못 합니다. 신정신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JUNGSHIK SHIN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펜티엄 2가 잘 팔린다고? 펜티엄 2요? 펜티엄? 뭔 펜티엄? 요즘에는 펜티엄이 팔린다고? 요즘에는 펜티엄으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펜티? 펜티엄? 빤쭈? 안 팔립니다. 네, 구멍 난 지 오래됐어. 엔비디아가요, 시장의 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 냄새를 맡았거든. 네.
돈 냄새. 뭐가요? AI로 돈 버는 거를 봤단 말이야, 사람들이. 애들이, 빅테크 애들이 엔비디아가 AI로 돈 버는 걸 봤어. 네? 그 돈이 잘 벌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쪽에 모퉁이에 있는 성투치킨이 너무 잘 돼. 예?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치킨집 좀 해볼까? 어느 놈이 하나 또 했어. 너무 잘 돼.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커지게 된다고 그랬죠? 이 통닭 시장이 커지는 거야. 근데 원래는 얘가 독점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다른 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원래 강자였죠? 대박이잖아. 대박이었으니까 잘 팔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네? 잘 팔리니까. 롯데, 뭐 혜태, 뭐 요즘엔 바나나 맛 초코파이 뭐 이런 것도 나오대. 네. 늑대와 여우도 있었을 건데, 늑대와 여우, 주연 컴퓨터 그런 거 아직 있나? 네. 늑대와 여우는 망했죠. 옛날에 조립 PC가 한참 유행할 때 아닙니까? 네. 그때는 용산 가가지고 부품 사가지고 컴퓨터 조립하고 그게 일이었는데 맨날 용산 가면은 그때는 USB 같은 게 없었죠. 다 CD가 이제 최고의 그거였어. 그래갖고 CD RW 해가지고 뭐 읽고 쓰고 하는 거. 네, 그 CD 굽는다 그러지.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케이스에다가 막 그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사가지고 넣고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조립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시장 규모는 커져요. 네. 초코파이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OS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네? OS하고 또 뭐 있어요? 빅파이.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셀프 조립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컴퓨터 조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1시간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품이 어느 건지 그것만 알면 다 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설정하거나 뭐 개조시키거나 그 가끔씩 보면 이제 그 오버클럭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조금 네, 그런 거지. 나머지는 쉽습니다. 네, 몽쉘통통. 네. 그게 나오는 거야. 그 지금 AI 칩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거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지금 그걸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I에 대한 이 칩의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HBM은 누가 만들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몰빵이에요. 다른 건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안 돼요. 물론 2,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캐파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넘치고 넘치거든.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 걸릴까요? AI의 신규 칩들이 발생되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메타 주가 열심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메타 저커버그가 지금 세계 부자 2위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메타가 AI를 활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했더니 매출이 늘었다더라. 그럼 메타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첫 번째 매출 증가 사례. 엔비디아는 메타에게 상당히 많은 칩을 팔아먹고 있는데 메타는 어떻게 해요? 다른 꿈을 꾸고 있겠죠. 야, 저걸 내가 언제까지 저 비싼 걸 계속 사야 돼? 개당 500만 원이 넘는 걸 왜 계속 사야 돼? 네? 왜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만들면 안 되겠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네가 만들면 500만 원에 200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HBM 해봤자 얼마 안 비쌉니다. HBM은 얼마 비싸지 않아요. 이거 기껏 해야지 몇만 원. 달러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뭐 하나는 10만 원 칩시다. 네. 10만 원 한다 쳐. 이게 뭐 여러 개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간다. 그럼 뭐 한 50만 원 들었다. 그 다야. 네. 그럼 얘네들이 AI 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면 200만 원 안쪽으로 5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 하고 싶겠냐고.
그게 삼전이 가지고 있는 기회예요. 근데 삼전이 지금 HBM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에이씨 모르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머물자라고 했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게 봐야 돼.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해요? 하이닉스에게 뺏긴 왕좌를 자꾸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HBM4로 바로 넘어간다.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그 소재는 만들었잖아요. IC는 1C라고 A, B, B 단계 건너뛰고 바로 C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지금 만들어 냈어요.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적용해서 HBM4를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우리가 참고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사실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이 커질 거니까. 자, 그러면 반도체에 겨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뭐 나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조금 낮게 잡은 거 한 11조에서 12조라고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저는 한 13조 이상 나올 걸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낮게 잡은 이유는 아, 그래.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일회성 비용. 요거를 좀 감안해 보자. 네. 도대체 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한번 감안해 보자. 그래서 조금 낮춘 거예요. 11조에서 12조 예상하는데 내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 네, 11조만 넘어도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난리 날 겁니다. 10조만 넘어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10조만 넘어도 일단은 지난 분기보다는만 잘 나와도 네, 그냥 삼성전자는 네,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오명을 벗었다든지 뭐 등등 얘기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알겠죠. 기관 놈들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외국 놈들은 열심히 팔았지만 외국 놈들 중에서도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사는 놈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내려간 이유는 주가 때문인데 이거는 만기가 지나면 끝납니다. 만기가 지나면 지난번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9월 달. 네, 만기일 지나고 뭐 이제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에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어요. 요거는 무엇 때문이죠? 실적. 3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있을 부분들까지 계속 처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뭔가 용도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반도체 겨울이니 이런 무리수를 약간 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에 계속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바닥은 여기서 잡혔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내려간 건 뭐냐? 나도 몰라요. 왜 내려갔냐 물어보면 나도 모르지. 뭐 주가가 뭐 매도를 더 많이 나와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실적이 나빠서 목표 주가가 내려가서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그래도 여기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내일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불확실성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나쁘게 나오면 이미 반영됐어. 악재 소멸. 좋게 나오면은 좋아졌어. 거 봐라. 그러면서 올라가겠죠.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 이제 망한다. 끝났다. 매우 좋은 소식 같아요. 끝났대요. 망했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몰라. 삼성전자가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망했다는 거예요. 11일까지 이야기한답니다. 그거 조금 더 연기됐어요. 원래 7일까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11일까지 얘기한대요. 그 왜 이렇게 늑장피인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결론은 유예 쪽으로 결론이 일단 났어요. 근데 유예냐 폐지냐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최소 유예고요. 네, 잘 되면 폐지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11일까지라고 얘기 나왔다네요. 네. 질질 끌어봤자 네,
더 갈 건 없을 텐데 더 끌 수도 있어요. 뭐 그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딜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 갖고 있지만 잘 생각해 봐요. 삼성전자를 지금 갖고 있어 다들. 다들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와우 죽이네. 봐봐라." 그러면서 더 살까? 아니면은 팔아먹을까? 올라가면 팔아먹습니다. 1차 팔아먹어요. 안 팔고 버티는 놈들이 있겠죠? 계속 올라가다가 또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 골드크로스가 남아있어. 65,000원까지 반등하게 되면 또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은 야 안되겠다 팔자. 또 본전에 대한 부분을 팔아요. 또 들어와. 또 올라가겠지. 네. 바닥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지만 질려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싫다고 그래요. 싫어합니다. 그냥 본전만 돌리도 언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요때 물린 사람들이 본전만 돌리도 그랬다가 손절들 무지하게 치고 나갔죠. 올라가니까. 본전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요. 그거 재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야죠. 근데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없다 그러면 사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삼성전자를 그냥 계속 사셔도 됩니다. 기업이 뭐 4만 원 간다, 2만 원 간다? 4만 원도 그냥 웃겨서 뒤집어질 판인데 2만 원 간 이거를 알고 얘기하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이 가면 지수는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지수 20%더 빠져야 됩니다. 20%더 빠지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요. 삼성전자가 30% 빠지는 거거든요. 4만 원 가면은요. 네. 그럼 2,300 밑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20%면 어디까지 빠져야 되니? 2,000 포인트 깨져야 되네요. 네. 2,000이 깨져야 돼요. 삼전이 4만 원만 가도 2,000이 깨져야 된다고. 지금부터 2만 원 빠져야 되잖아요. 지금 6만 원이니까 30% 빠지는 거죠. 그럼 시장은 이 종목보다는 좀 덜 빠지거든요. 한 20% 빠진다 봐야 돼요. 다른 게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 이렇게 지수가 20% 빠지면은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장 바로 그 자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면 다른 거 살 게 없습니다. 왜? 시장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뭐 잘 못 갈 수는 있어요. 응? 1,5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00 그 정도 근처까지 가겠죠? 네. 삼성전자 3만 원 간다 그러면? 그럼 지수는 한 30% 빠져야 되니깐요. 네. 다 죽는 겁니다. 반도체 전기 다 떨어지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집니다. 시장에 자금이 남아나질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안 돌아가니까 시장에 자금이 묶였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소액만 들어오잖아요. 은행주 쪽에 좀 들어간다 치지만 잘 안 가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3만 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자꾸 옛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리먼 사태입니까? 미국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랜딩. 네? 노랜딩이요. 노랜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야. 노랜딩. 착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랜딩. 아우 잉글리시 하니까 좀 노 랜딩? 랜딩? 착륙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야. 경기가 연착륙이면 서서히 내려간다. 경착륙이면 강하게 빠르게 내려간다는데 노랜딩이야 노랜딩. 네? 경기 침체 얘기했던 애들 다 어디 갔어요?
경기 침체 나온다며. 뭐 아래 공포니 뭐 지랄. 다 어디 갔어? 가가지고 다 그냥 계좌 조사해봐야 돼. 돈 받고 한 거 아닌가? 조사해봐야 된다니까. 경기 침체 얘기하는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그죠? 경기 침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지금은 경제 지표가 너무너무 골 때리는 게 이번에 CPI 지표 2.3 예상되고 있죠. 이번에 실업 지표 실업률 4.1% 나왔죠. 딱 뭐예요? 금리 인하하기 좋은 수준까지만 딱 만들어 놨어. 어?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리먼 사태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냐 이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시장이 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유럽 애들은 소비 안 하고 저축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저축을 해서 돈이 많아지면요. 소비 안 해? 해야지. 이번에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잊고 있는 것 같은데요. 4분기가 무슨 시즌이냐면, 네?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이 아니고, 네. 4분기가 무슨 시즌이냐면 소비의 시즌입니다. 다음 달만 되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광군제부터 시작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안 세일 페스텐가 그거 있잖아요. 코세페? 네, 뭐 그런 거. 1년치 실적이 4분기에 다 몰립니다. 이게 소비 시즌이에요. 이게 소비 시즌이야.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이가 있죠. 실업률이 4.1이잖아요. 3.8, 3.9 이렇게 나와버리면 금리를 안 내립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4% 룰이라는 것을 옐런이 만들어서 지금 재무장관이요. 옐런이 그때 저거 연준 의장을 할 때요. 네. 4% 이상일 때는 금리를 낮추다가 4% 이하일 때는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거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요 4%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4.1은 금리 내리기 딱 좋은 수준입니다.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4%를 넘겨놓은 상태니까 금리를 낮추기 좋지. 딱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막 진행된다. 4.8%, 5%막 실업률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비컷으로 막 때려야 되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니까요. 내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경기는 나빠지지 않는다. 네? 지금 상황이 이거라니까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울트라 스텝 이런 거 밟은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나빴었어. 코로나 때문에 나빴었어. 근데 전쟁 때문에 또 금리가 막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렸단 말이야. 경기도 나쁜데. 근데 경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금리가 높은데 이걸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살아나고 금리는 내려가고 이게 서로 만나는 자리가 올 거라고 했죠. 이 자리가 언제? 3.4%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네, 제가 예전에 계산해 놓은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3.4% 정도. 이게 언제쯤 만나겠다? 내년쯤 만나겠다. 이걸 언제 얘기한 거예요? 23년도에. 그때 방송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언제 방송인지 모르지만 다 들어보셔야 돼. 근데 좀 많겠죠, 양이? 23년도에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연준이 9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내년도 금리가 3.4로 나온다며. 네? 안 합니다. 중국 쪽 안 합니다. 중국 쪽 내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중국 쪽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중국은 단기 급등을 너무 해버렸기. 지수가 20% 넘게 올랐잖아요.
지수가 20% 넘게 올라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경기 부양이 아무리 뭐 초강력을 갖다 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죠. 터닝 포인트 만들어서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한번 충격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만들어 줘야지 네, 뭔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은 네, 주가 올라갔을 때 매수하려고 하면은 네, 또 터집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가가 올라간 것만 보고서 계속 사라고 떨어지는 것들 막 악담하고 올라가는 것만 보고서 꼭대기 계속 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사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 있는 종목은 그 당시에 매수를 하게 되면 더 가는 것 같거든. 왜냐면 신고가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지는 겁니다. 이거 조금 뭐 이게 미끼야 미끼. 여러분들이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아 이거 잘 올라갔으니까 이런 걸 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는 돈 버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여러분 계좌가요. 뭐 지금 뭐 쪼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힘들다 어쩌다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2022 년도 2023 년도 요때보다 계좌 나빠요? ST7이 없으면 나쁠 수도 있겠지. ST7으로 지금 수익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 ST7 7 종목을 가지고서 수익률 해 보세요. 수익이 안 났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하이닉스 하나만 하더라도 손실 난 거 다 까고도 남았을 건데 자동차 다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요즘에 들어서 조금 내려가서 저조하다. 손실이 나면 얼마나 났겠습니까마는 손실이 많이 났다 치더라도 이 수익률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수익이 안 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수익이 안 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면 계좌는 22년도, 23년도보다 당연히 좋아졌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까지 먹었었는데 이만큼 떨어진 게 열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익을 100% 먹었었는데 50%까지 까인 거야. 이게 열받는 거야. 왠지 내 원금이 여기 갔거든요. 내 원금이 여기 갔죠. 그때 사상 최저치 계좌를 막 찍고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점이 내 원금 같지? 아니라고. 여러분의 원금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라니까요. 마이너스 40% 계좌가 여러분 계좌였었던 그 시점입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ST7을 모으기 시작한 거라고. 그게 지금에 온 거예요. 그 나는 그 손실 났다는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처음부터 안 했나? 아니면 아무리 늦게 왔더라도 내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빠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실망을 하고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조금 샀는데 70%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되는가 보다.' 하고 확 들어간다고. 거기서 망하는 거거든. 거기서 망해.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그래요. 조금만 사 볼까?' 근데 올라가. '우와 진짠가 보다.' 왕창 사면 그때부터 뒤지는 거야. 이거를 정말 신기하게도 증권사가 또는 시장이 '내 계좌를 보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있다니까. 네. 신기하지 않아요? 고점 매수는 늘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막 흥분하고 삼성전자도 흥분하고 뭐 그랬던 고점이 있잖아요. 7월 달에. 네? 그 고점이 있었잖아요. 24만 원 넘어가니까 뭐 30만 원을 가네, 뭐 50만 원을 가네, 뭐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10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뭐 난리 난리. 그런 이렇게 창창한 종목들도요. 이렇게 오버슈팅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공부했잖아. 공부한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특강에서 이번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드린 것도 있어요. 뭐 가치나 또는 추세, 실적, 뭐 배당, 그다음에 시스템 매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번에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특강은 5강입니다. 강의가 5개예요. 월, 화, 수, 목, 금. 아니지.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방송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는 5강짜리입니다. 5강인데 가격은 변하지 않아. 신기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성수의 특강 가격은 오르지 않아. 이런 게 개꿀이 있나? 네. 적금 넣어 놓으셨어요? 다들? 특강은 들어야지. 연말 특강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왜? 연말 특강을 들으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편안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강 이번에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5강입니다. 5강이라서 특강 시간은 1시간 내외로 끝날 거고요. 네. 1시간 내로 끝날 거고, 길어봤자 1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로 끝날 거고, 5강으로 준비되어 있고,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부터는 기저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채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이번 특강은 꼭 들으시고, 연말에 네, 10월 22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말에 네, 많이 챙기시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한 거를 써먹어야 돼요. 공부를 한 걸 써먹어야 되는데 공부한 걸 안 써먹어. 이상하죠? 공부한 대로 안 해.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인 것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법이니 비법이니 이대로 매매를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뭐 양음양이다. 양이야. 그러면 이 양음양이 나올 때 또는 적산병 기법 아니면 뭐 여기서 눌러가서 넘어가는 기법 뭐 이런 뭐 별의별 기법도 다 있죠. 뭐 각도기 갖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기법들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봤죠? 대단하죠? 봐봐 이럴 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죠? 봤죠? 우와 대단하네. 했는데 이 기법을 안 써. 매매할 때 보면 왜 안 써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 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맞는 건데 그 당시로 가면은 쥐뿔 보이지도 않아. 네? 여기 하이닉스 8만원 할 때 지금 25만원, 24만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때 매수를 해가지고 24만원 갈 거다, 20만원 갈 거다. 여러분들 코뺑기 꼈어, 안 꼈어? 하이닉스 목표 주가 20만원이니까 지금 8만원 사면 대박입니다. 그때 매수할 때 여러분들 콧방귀 꼈어, 안 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공부하면 보이지. 근데 지나간 걸로 이야기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써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아시잖아요. 제 특강은 이런 거 가지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강의하죠. 다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특강은 말 그대로 특별한 강의입니다. 꼭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뒤에 거 안 보인다고. 지금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그때 성추사가 정말 잘 샀구나. 8만 원 어떻게 사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겠지. 지금 지나오니까. 근데 이때는 미친 거 아니야? 하이닉스를 또 사라고? 이 생각이 들잖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나 흐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싫어하고 미워하고 했었던 것들도 업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내가 좋게 보고 있던 것들도 상황이 바뀌면 팔아야 되겠지. 근데 반도체는 왜 안 팔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반도체는 업황이 바뀐 게 없어요. 네. 업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잖아. 나빠졌어요? 아니, 좋아지잖아요. 나는 반도체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의심이 돼요. 왜 어디가 나빠져? 뭘 보고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걸까? 디램 가격이 뭐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떨어진다고 했을 때 보니까 0.4%인가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다시 올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 그 당시에 그냥 거기에 끼워 맞추기 용인 것인지 뭔지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는 그냥 감으로 투자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뭐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데이터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배웠어요? 내가 그냥 데이터를 뭐 차트상에서 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가, 실적, 영원한 테마는 실적 아닙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망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태산 LCD였나? 흑자부도가 있었습니다. 흑자부도. 흑자부도. 이때가 언제였지? 리먼 사태 지나고 나선가? 네. 그 뭐야 달러를 가지고서 뭐 파생을 갖다 집어넣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거가 이제 갑자기 요동을 치는 바람에 손실이 크게 나 가지고 흑자인데 부도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탕감해 줬을 걸 아마? 그리고 뭐 그때 태산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한참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실적이 아주 좋은데 실적이 계속 흑자가 나고 좋은데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오늘 이번 달에 실적이 좋은데 작년보다 이번 연도에 실적이 좋은데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은데 회사가 망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면은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한 거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적 좋고 성장성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려는 그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그놈들이야 쥐고 흔들고 말든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옛날에는 그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서면은 애들이 꼭 탔어. 남자애들 둘이서 타 가지고 번호표를 막 나눠 주잖아요. 나눠 주고 나서 뭐 번호를 막 불러. "1 번, 5 번, 12 번이요." 그러면 인제 번호 당첨되신 분 그러면 이제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계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 갖다 줘.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뭐 100만 원짜리인데 특별하게 10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었거든.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 네?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도 한번 샀어. 네. 시계. 시계 한번 샀는데 그 금장 시계를 팔더라고, 금장 시계. 금장 시계. 그 옛날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저거 완전 허접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도금이죠. 네, 도금. 도금이고 시중에서 한 5천 원이면 살 거를 한 5만 원에 산 것 같아요. 아 짜증나 씨 생각하니까. 네. 난 이런 거 꼭 사더라. 네. 당첨도 잘 돼. 네. "와우!" 막 그러면서 다 박수 쳐 주면서. 네. 옛날에 또 뚝방 그 뚝섬역 그 물방개 생각나네. 또 짜증나네. 네. 전 지금 많이 날렸다 근데 아 진짜 제가 버스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차나 비행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버스 타는 걸 좋아해 가지고 전 장거리 갈 때 가급적이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버스를 타려고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네.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버스에 타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 뭐 돈 받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애들이 타 가지고 그냥 나눠 주면서 막 말을 또 좀 잘해. 막 그냥 뭐 이게 뭐 스위스 어쩌고저쩌고 막 볼펜은 한 두 자루 산 적이 있다. 볼펜. 볼펜을 두 자루 샀고요. 아 골 때리죠. 네.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그게 다 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양봉열차님처럼 손을 안 들 수도 있잖아. 네? 아 손을 안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심지가 굳으면 "야 이거 사기야." 알고 있으면 휘둘리지 않는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번엔 진짠가?' 네 그냥 그래 가지고 그냥 홀랑홀랑 뜯겨 먹기 그냥. 아 그때는 버스에 안내양도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문짝 바로 옆에 보조의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사람들 다 타면 이제 표 확인하고 이렇게 돌면서 이제 멀미할 것 같으면은 인제 얘가 와서 가지고 검은색 비닐봉지 갖다 주기도 하고 여기 운전석 바로 앞에 보조의자가 있어 거기 앉아서 갔었어. 안내양이 있었죠, 옛날에는 고속버스에도. 시내버스 안내양이 먼저 없어지고 그다음에 고속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안내양을 잘만 만나면은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담배도 피고 아
그런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는 버스 창문, 고속버스 창문 열렸었어요. 네. 이게 밑에 조그맣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열렸거든. 그래갖고 요거 뒤에 열고 담배를 피면은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 들어오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가보라고 그래요. 그럼 안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통과해주고 막. 안 해봤어요? 다 그랬는데. 빨리 피고 끄라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다 해봤잖아요. 그거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 얘기. 네.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30대지. 책에서, 책이 아니지. 이건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했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안 하죠. 저는 착하니까요. 네. 자, 아무튼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나의 중심을 딱 잡고 가자는 얘기지. 지금은 이제 뭐 고속버스는 창문 자체가 안 열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는 이유는 내일 삼성전자의 시작 발표가 있을 텐데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거는 지금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 오빠님은 어떻게 아시지? 네.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냥 얘기로 들은 거예요. 얘기로. 네. 뉴스로 보고, 네. 그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그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에는 뭐 담배가 사무실에서 피는 건 당연한 얘기고 뭐 길거리 뭐 그냥 온 세상이 담배였죠. 뭐 카페, 뭐 PC방, 뭐 당구장 뭐 이게 뭐 담배 떨어 갖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네. 책에서 보셨구나. 그 책에서 보셨다니까. 책에서 본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책이 있어. 네. 세상이 바뀐 거죠. 네. 자, 아무튼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뭐 재료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악재가 나와도 내가 그걸 좋게 풀어버리면 호재가 됩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번 주에 우리는 호재 대기성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CPI 2.3 이것도 일단 중요하죠. 지금 미국은 월, 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없어요. 월, 화, 수가 없습니다. 월화수 경제 지표가 없고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목요일 날 발표되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알 수가 있어요. 금요일 아침에 2.3%. 근데 11일까지 금투세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금투세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유예 또는 근데 이거는 뭐 발표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유예 아니면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예가 나오든 폐지가 나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시장에게는 호재입니다. 그죠? 근데 그 11일 날은 이제 금리 10일 날이요. 11일 날 금통위가 또 있어요. 금리 인하 이번에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금리 인하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뭐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 말 많지만 금리 인하 안 하고 못 빼길 걸.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경기 부양 뭐 이런 이슈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뭐 금리 인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테고 10날은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포지션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 놈들도 콜로 상황 바뀌더만 오늘만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인들이 계속 콜 위주로 있었다가 지금 손절을 다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손절 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오니까 정리를 계속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기가 되면 휴지가 됩니다. 잔존 가치가 0으로 바뀌어요. 옵션은. 그래가지고 만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10날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상황이 전환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분명히 챘을 거야.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얘는 왜 올라갔지? 반도체 이상하다며. 삼성전자 왜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뉴스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할 것이다.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것이다. 삼성전자 이겨먹을 것이다. 반도체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삼성전자를 이겨먹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건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 하이닉스 공장 가동 능력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더 만들고 싶지만 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이미 물량은 다 끝났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하겠죠. 더 늘어나게 하겠지만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지.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뭐 반도체 쪽이 안 좋다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합산 실적을 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만 봐요? 아니잖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5조에서 6조 정도 나온대요. 하이닉스는 6.7조, 6.7조인가 이 정도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실적은 이게 전부 다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반도체가 건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 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내일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일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잖아요. 10월 30날 발표죠? 실적 발표. 그때까지 하이닉스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2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전고점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게 나와버렸어. 그럼 미치는 거지.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일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반도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잖아. 확인시켜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4분기 가이던스에 집중하겠죠.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알았어. 알았고 4분기는 어떤데? 괜찮다고? 오케이. 3분기 거는 이미 반영했으니까 이제 4분기에 가자. 지금 이 부분이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현대차라든지 자동차요. 자동차도 뭐 이제 22일이죠. 인도 쪽 그 법인 26조. 우리 얘가 얻어들인 돈이 4조 원이 넘는데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배당도 많이 주는 데다가 적은 돈이 아니야. 이번에 그 9월 말에 좀 떨어진 부분들, 이거 배당락이잖아요. 배당락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죠. 배당락이 지나고 나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지금은 별 문제 없죠. 우리가 19만 원 사고 나서 뭐 지금까지 손해 본 적도 없고, 밑에서 내려올 때 뭐 22만 원 막 이럴 때 계속 사들였으니까 뭐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EUP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네. 요거는 뭐 10만 원 산 거 아닙니까? 지금 10만 원 사신 분들은 80% 수익이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더 사신 분들은 적어도 60% 정도 수익은 나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뭐 5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에게도 뭐가 된다? 상승의 요소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 같이 올려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올랐네가 아니라 이제 좀 할만하네? 이제 좀 괜찮아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에 예탁금도 줄고 뭣도 줄고 뭐 투자하기도 쉽지 싫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진 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연말이죠. 우리는 소비주 성향이 강해요. 자동차 언제가 제일 많이 팔려요? 자동차. 연말에 많이 팔립니다. 왠지 아시죠? 연말에 자동차를 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형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25년형 이미 나왔죠? 네. 2025년형. 이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4년형은 구형 모델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규모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 연말이에요. 연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죠. 자, 제가 그 LG전자 거 스탠바이미라고 아세요? 스탠바이미. 그거 내가 오늘
스탠바이미를 검색하다가 알아낸 사실인데, 스탠바이미가 이게 원래 105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95만 원 나와 있어요. 24년형. 근데 23년형은 얼마게요? 75만 원. 응? 똑같은 제품이에요. 사양도 똑같아요. 홍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사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95만 원, 하나는 75만 원이에요. 왜? 연식이 달라졌다고. 제조한 지 좀 지났다고요. 싸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최시정 살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석준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23년형이면 어때? 성능 똑같고 사양 똑같은데 가격이 20만 원 싸네? 이거 사지 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연말 소비 시즌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자, 내년이 되면 24년형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23년형은 더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4분기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대부분의 실적들이 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번 4분기가 또 다른 어떤 기회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700을 넘기는 그 시점이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2700 아래쪽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항상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이 보너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만 있어. 사장님이 아이고 그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달에 보너스 줄게요. 아이고 사장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보너스로 주시다니요. 큰일 났구만요. 사장은 이상한 거야. 도대체 보너스를 준다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냥 질질 짜면서 막 그냥 네. 보너스를 준다는데 왜 공포에 떨고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네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다면서 회사를 떠나고 막 네 왜 그래? 보너스 준다는데 보너스 좀 가져가세요. 근데 아이고 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서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아니잖아. 시장이 지금 그래요. 거래가 너무 안 돼.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떠났어. 주식 안 한다고 많이 떠났어요. 왠지 2023년도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때 느낌이 물씬 나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들 2,500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저점이에요? 다 조는가 봐. 엄청난 저점입니까? 2,500이. 엄청난 저점이에요?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포인트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엄청난 저점이었지? 우리는 2,000포인트를 넘긴 지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3,300 맛을 한번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2,500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우리나라가 못 가고 비빌대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지.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2,500이 2,500을 저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3,000포인트가 저점으로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패닉이 온다고. 네? 3,000포인트가 깨졌다고? 끝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3,000포인트 이탈 이런 얘기가 오늘 방송 제목으로 올라왔어. 코스피 이대로 끝나나 3,000포인트 이탈. 마탱이가 가는 거지. 언제부터 3,000포인트가 저점이었을까요? 고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겁니다. 뭐가요? 가치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든 실적이든 기업의 주가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처럼 배당을 뭐 10원 준다 그러면 이거 막 받겠습니까? 장난하냐 그러지. 지금은 1,000원을 줘야 되는데 20년 전에 10원 줬다 이거야. 장난하냐?
뭐 똑같은 거예요. 몇 년이 지나요. 지금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 거는 뭐겠어요? 계속 2000포인트대에서 머무르고 있던데 사실 2000포인트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는 2500으로 넘어왔다고. 그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왜? 여기서 한번 맛을 보여주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2500이라는 새로운 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갈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을 사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1등 기업을 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1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뭐 삼성 그 SSD를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하이닉스 뭐 그런 거 쓰고 하지만 그거 필수품이잖아. 예? 그냥 필수품이에요. 자동차 없으면 요즘에 불편해서 못 살죠. 자동차가 그 필수품이에요. 휴대폰 없으면 못 살죠. 휴대폰 필수품입니다. 사도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대를 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사치일 수 있겠지만 하나씩 있는 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엄마 차, 아빠 차, 아들 차, 딸 차, 할아버지 차, 할머니 차 한 집에 우리 아파트에 한 집에 차가 7대 등록된 집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그 아빠, 엄마, 아들, 딸 뭐 해가지고 차가 7대래. 미치지.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집집마다 차가 2대야. 차가 2대라고. 한 대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유치원이나 뭐 어디 저기 뭐야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빠 차 엄마 차 따로 있어야 돼. 네? 아빠 차 엄마 차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아빠가 차 타고 출근해 버리면 엄마가 차 없이 애들을 케어를 할 수가 없어. 장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 걸어서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 차 엄마 차 하나씩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차를 한 대 없애버려 봐요. 얼마나 불편할까? 남편이 나 차 두고 갈게. 오늘 엄마가 얘기해. 나 오늘 차 쓸 일 있어. 차 놓고 가. 그러면은 버스 타고 출근해야 되겠지? 그러면 남편이 그냥 갔는데 갑자기 차 쓸 일이 생겼어. 그럼 이제 여자가 뭐 택시를 타든 뭐 뭘 하든 불편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당장 차 사자는 얘기 나오죠. 경차를 사더라도 하나 더 사자. 네? 무슨 말이냐. 이게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핸드폰 여러분한테 핸드폰 뺏어봐요. 하루가 뭐야? 반나절도 못 버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핸드폰을 요즘에 그냥 끼고 살잖아, 그냥. 네. 그냥 다 손에 꽉 쥐고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화면이 커서 못 사네, 뭐.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어땠어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 등 여기다가 뭐 전화를 어떻게 하면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꽉 쥐고 다녀, 그냥. 네. 왜? 필수품이니까.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스마트폰, 아니 옛날에 핸드폰 얼마였어요? 후지. 이렇게 폴더블 폰 이런 거 있잖아. 폴더폰. 이거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뭐 폴더폰 있잖아. 접히는 거. 삼성 거.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예요? 한 160만 원 하나요? 이게 뭐냐 이게. 이건 플립이죠, 플립. 플립이고 G 플립, G 폴드인가 이거는 250만 원인가? 이게 더럽게 비싸요, 이것도. 네, 화면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100만 원 이하짜리 별로 없죠? 핸드폰 다 100만 원 이하 없습니다. 요금제 써가지고 할인해주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때 30만 원짜리 핸드폰 팔 때 시가총액하고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거 팔 때 시가총액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때 주가가 만 원이면 이때 주가는 3만 원이 돼야 되겠지. 이게 주식입니다. 뭘 해야 될지 알겠죠? 뭘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지금 주가가 만 원, 2만 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쌀 때 열심히 더 많이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씩 올라간다고
그거보다 더 많이 갈 겁니다. 배당도 주니깐요. 이런 주식을 사야 돼요. 자동차? 옛날에 준준형 자동차 1,000만 원도 안 했어요. 그때 아반떼 초기 모델을 제가 옛날에 샀었거든요. 스틱? 그거 언제 적이냐? 와, 저 더럽게 옛날인데 아무튼 아반떼 스틱 모델을 사서 이제 몰고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그 아반떼 스틱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1,000만 원이 안 했다고. 지금은 아반떼 얼마야? 3,000만 원? 3,000 가지고도 못 사는 것 같은데 아반떼? 미쳤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 현대차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응? 현대차. 현대차 비교해보세요. 그 90년대 중반이라고? 여기 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24만 원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골드만님 보여줍니다. 네. 무슨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를 준비하면서 주식 투자를 생각하는 거라면 기업 가치가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베팅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라도 더 사야 되겠죠. 왜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하려고 그럴까? 물론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정 자산은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주기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지고 좀 팔아먹어야 될 때. 그럴 땐 좀 팔고 다시 사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끼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 떠나면 그럼 뭘로 돈을 벌 건데? 부동산 하죠, 뭐. 네. 부동산은 뭐 앉아 있으면은 뭐 돈이 막 쌓여? 오히려 부동산이야말로 물론 집값도 계속 상승합니다. 집값 떨어질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집 못 삽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깐요. 그게 문제야. 예금금리, 은행 예금금리가 5% 넘어가면 은행에 넣을 만해. 근데 2%대 이런 거는요, 실제로 세금 떼고 받으면은 인플레이션 못 따라갑니다. 금은 팔아먹어서 모르겠는데 금값도 계속 올라가죠. 근데 금을 팔아먹으면 난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걸로 이웃비에 몰빵을 쳤잖아. 금 파는 걸로. 네. 금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금 뭐 지가 올라가 봤자지 뭐. 금 얼마야? 지금. 네? 배 아프면 안 되는데. 지 얘기를 할까? 야! 그 봐, 금.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뭐 10%도 안 올랐어요. 네. 근데 현재차 이웃비는 지금 네. 그보다 더 올랐지. 그거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졌으면 더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에, 지금 삼성전자에, 또는 지금 뭐 바이오에, 지금 2차 전지에 이렇게 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에 더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바이오는 말해서 바이오는 실적에 대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사지 않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오르고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뭐 코로나 이런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막 그냥 뭐 시장 개발한 데서 막 올라가고 난 그래도 안 사거든요. 안 됩니다. 형제님. 1분 더 계세요. 방송 끝나는데 어딜 또 먼저 가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왜 이러지? 먼저 가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참으세요. 안 돼. 조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걸 결정하세요. 지금 오늘 내일 움직일 주식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세요. 배당을 주고 수익을 주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얘네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경쟁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감동적이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방송을 보셨을까? 네. 맞춰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낮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보고 내일 낮 방송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아침에 나오니까요. 아침 장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될 수도 있잖아요. 깊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들 잘 되실 겁니다. 왜? 제가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좋은 기운 많이 가져가시고, 자, 일단은, 네, 오늘 밤은 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 써놓고, 제발 실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낭낭낭낭낭. 그래서 좀 빌어봅시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